돌로미티에 다녀온 지 벌써 2주가 흘렀는데 아직도 현실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 돌로미티 트레킹은 우연히 보게 된 트레킹 여행에서 스위스보다 더 좋다는 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날로 예약을 해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떠났다. 한국에서 두바이를 경유해서 베니스를 도착했고, 중간에 경유 시간까지 하면 한 24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한국에서부터 무리한 스케줄에 또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밤 비행기까지 타니 첫날부터 설사가 계속되었다. 다음날에 하루 7시간 트레킹을 탈진한 상태에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컨디션이 잊을 만큼 첫날부터 기대 이상의 장관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말이지 영상이나 사진으로 담기지 않을 만큼 스위스만은 또 다른 느낌의 웅장함과 남성미와 멋스러움이 묻어나는 산이었다.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기에 더 놀라웠고 신기했다. 1차 세계대전의 현장을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설레었다. 첫날은 고르티나 담배초에서 트레킹의 시작점이 아우룬즈 산장으로 이동을 했고 3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었다. 첫날은 그저 신기해서 힘든 줄도 몰랐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가 본격적인 트레킹이었는데 고지대의 오르막은 정말인지 죽음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아프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나를 계속 걷게 했다. 셋째 날은 무려 8시간을 걸었는데 그때부터가 발목이 아파오고 쓸리기 시작했다. 폰다라 산장까지 걸어야 하는데 쉬고 난 후가 더 걷기 힘들었고 새벽에 걷는 트레킹이 정말 최고였다. 또 산장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구간이었다. 넷째 날은 호수를 거쳐서 라오주 오이에 도착을 했다. 높은 고지대의 산장은 꽤나 추웠다. 그래서 설사가 괜찮아지니 이번에는 고산증이 나를 괴롭혔는데 구토와 두통이 정말이지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냥 침대에만 누워만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컨디션이 좀 돌아와서 혼자 새벽에 산장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그때 기분이 정말 최고였다. 이게 고산증인지 몸살인지도 모른 채 나뿐만 아니고 일행들은 다들 약을 먹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로미티가 보여주는 파노라마 뷰에 다들 미쳐 있었다. 일단 여러 가지 좀 팁을 주자면 돌로미티는 벌레가 많지 않다는 게 너무 좋았다. 모기가 없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 베니스로 이동을 하니까 숲이 있는 곳에는 역시나 모기가 있었다. 또 한여름에도 산장은 굉장히 추워서 그 패딩을 껴입어야만 했고 아침에 트레킹은 굉장히 춥지만 또 좀 지나면 더워지기 때문에 더웠다 벗었다 입었다를 반복해야만 했다. 그리고 1리터의 물통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일단 물을 많이 먹지 않고 물 먹는 곳이 많아서 이 1리터의 물통은 필요 없고 짐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던 1리터의 물통은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고 또 물집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물집보다는 오히려 발목 통증이 많아가지고 이 발목을 칭칭 감는 이런 밴드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또 그 다음에는 발목이 없는 신발을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했고 또 그곳에는 또 신발을 사거나 뭔가를 물품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산장과 산장을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아프지만 그 발목이 있는 신발을 계속 신고 다녀야만 했다. 그리고 돌로미티의 산장은 다인실이고 공동 샤워실이어서 개인 물품을 다 챙겨가야 하는데 한국보다는 시설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샤워를 3분 만에 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또 같이 자다 보니까 굉장히 코 고는 소리를 다 들어서 잠을 설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 산장의 모든 뷰는 정말 죽음이었다. 또 저녁을 굉장히 거하게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저녁을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다음날을 위해서 다들 바로 잠이 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들 설사 내지는 변비에 시달렸다. 그래서 약을 충분히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돌로미티에는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자연에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산장에 들어가서 돈을 내야 한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다음번에 갈 때는 조금 더 철저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스위스를 바로 전에 다녀왔기 때문에 조금 비교를 하면 스위스는 굉장히 여성성이 강한 예쁜 산이고 돌로미티는 남성성이 강한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는 곳이다. 개인적으로는 돌로미티가 더 좋았다. 등 돌리면 우와 라는 뷰가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졌고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웅장한 돌산에서 야생동물과 예쁜 꽃들은 정말 그리고 돌에 뿌리가 내린 나무들도 있고 모든 게 신비로웠다. 힘들게 도달해서 보는 뷰는 특히나 더 달콤했고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 황홀함이 나를 너무나 행복하게 했다.
여행은 경제적인 자유, 또 시간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이렇게 3박자가 맞아야 된다. 그 3박자를 갖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에 이 상황이 너무나 감사할 뿐이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인생의 반은 온 셈이다. 그런데 이게 정상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때가 있는지 아니면 정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는 길인지도 헷갈린다. 그냥 멈출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만 같다. 리틀 포레스트의 엄마처럼 어느 날 쪽지 하나만을 남기고 훌쩍 떠나버린 것처럼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엄마를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또 정의 내릴 수 없지만 삶의 정답을 찾아 헤매는 주인공처럼 나는 어쩌면 이 여행에서 어떠한 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여행을 마친 지금 나는 아무것도 답을 찾지 못했다. 걸으면서 그냥 현재의 풍경에만 집중을 했고 그 고단함에 남은 시간은 푹 쉬어야만 했고 다음날 또 새로운 경험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내가 찾고 싶은 답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아파오고 다리가 풀려서 도저히 안 될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걸었고 내가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벌어지지 않았다. 그냥 어느새 정상에 도착을 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거라는 믿음이 내가 얻은 게 아닌가 싶다. 내 인생의 최고의 여행은 그동안은 탄자니아였는데 이제 돌로미티에게 자리를 넘겨주었다. 포기하지 않고 걸었던 이유가 뒤돌아보니 바로 시원한 바람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바람이 땀을 식혀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고 멋진 풍경을 볼 수 있게 시야를 밝혀주었다. 무엇보다 내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도 날려주었다. 바람이 한번 불면 다 지나갈 것들에 연연하지 말자.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뜨겁게 살아야겠다. 정말이지 눈물나게 행복했던 어느 날이었다. 바닷빛을 담은 노래 작은 나무 아래 기대